안녕하세요. 크리스리 아카데미의 크리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원분이 이 페달링의 정의를 내려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페달링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고의 선수들과 모여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본 결과 이 페달링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세 명이서 저와 도로를 좀 오래 타신 국가대표 상병 출신의 후배와 지금도 많은 분들을 강습하고 피팅을 봐주고 있는 그런 후배인데, 이 페달링의 정의를 이제 셋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마음이 맞고 그랬던 부분들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페달링의 근본 있잖아요. 페달링의 근본은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더군요. 자세. 그 자세는 어떻게 나오냐? 신체 구조에서 나오는 자세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안장의 높이, 또 그 안장과 그 스템의 핸들바의 거리, 이런 것들이 자세를 형성하죠. 그걸 맞췄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구조가 완전 차이 나는 경우는 그 페달링이 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프린트냐, 장거리냐, 단거리냐에 따라서 또 페달링이 또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왜냐, 우리가 도로 자전거를 보자면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파이프라 그래요. 이 이파이프가 뭐냐면은, 이 자전거 프레임을 봤을 때, 안장을 꽂는 부분을 우리가 이파이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앞으로 쭉 뻗은 게 차체의 상파이프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파이프, 안장을 꽂는 그 C파이프 부분이 도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 많이 누워 있습니다. 각도 자체가 많이 뒤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안장을 많이 뒤로 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단거리, 스피드, 픽시, 스피드를 내는 자전거로 갈수록 이 파이프가 이렇게 서요. 많이 서. 경륜 선수 같은 경우나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76도에서 77도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선행형 선수 같은 경우가 75도에서 스탠다드 정도 써줍니다. 또 74도까지 쓰는 선수도 있고요. 근데 도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더 누운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이렇게 각이 서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르막 위주로 많이 타야 되기 때문이죠. 오르막을 타려면 엉덩이나 골반에서부터 큰 파워를 끄집어내서 페달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앞쪽에서 그런 힘을 쓸 수가 없고 또 금방 지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얘기를 했던 것이, 아주 편할 때 내가 아주 마음이 편하고 호흡도 안 올라오고 힘도 아주 완벽하게 에너지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페달링이 다 됩니다. 심지어 어떤 자세, 어떤 페달링, 어떤 각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나 페달링을 교정할 때 서로 봐줘요. 그러니까 잘 타는 선수가 봐주거나,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자전거 경력이 10년 이상 되고 잘 타기 때문에 어떤 선수한테 봐달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봐줍니다. 그 중에서 내가 더 나보다 잘 타고 닮고 싶은 선수한테, 아니면 존경하는 선배님들한테 내 자세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편안한 자세에서는 누구나 자세가 다 좋아요. 완벽한 자세가 나옵니다. 언제 봐주냐? 우리 워밍업이라는 걸 타요. 병 선수들은 워밍업을 탈 때 마지막 한 세네 바퀴 남았을 때 호흡이 막 180 이상 올라오고 이제 페달링이 되게 바빠집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게 저의 페달링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막 완전히 망가질 때 말고요. 100% 해서 완전 망가질 때 말고, 그 망가지기 직전에 그런 힘을 쓰는 80에서 90% 정도 내가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자세를 유지해서 가는 것이, 그때가 자세가, 좋아야 페달링의 자세가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보죠. 뭐, 30km로 쭉 가는데, 페달링이 좋다, 그럴 수는 좀 힘듭니다. 좀 빠르게 갔을 때 그 페달링을 확인하는데, 힘들면은 누구나, 망가지고, 나 혼자 운동을 해서 힘들어도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물론 알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겠다. 이렇게 뒤로 가면 좀 더 뒷근육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안정을 더 높이면은, 당기는 포지션에서 좀 더 쉽게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타야 돼요. 자전거 구력이. 근데 이제, 자전거 구력이 얼마 안 되지만, 잘 타는, 오래 타시거나 잘 타고, 그런 운동 센스가 있는 분하고 자전거를 탔을 때, 저 페달링 좋아요. 좀 더 안정 높으시면 좋겠는데요. 좀 이렇게 많이 타신 분들은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오래 직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많이 타신 분들이, 또 잘 타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보면서 그룹 라이딩, 2명 내지 3, 4명이서 잘 타는 분들하고 그룹 라이딩 하면은 내가 페달링 자세를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또 도로 출신의 선수들이나 도로를 많이 타신 분들이 이 페달링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3시간, 4시간 동안 자전거를 안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페달링이 안 좋은 상태, 한마디로 앞근육만 써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죠. 엄청난 체력과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제 근육을 잘 써요. 도로 선수분들이 오르막에서는 어떻게 힘을 쓰고, 댄싱 할 때는 어떻게 힘을 쓰고, 평지, 내리막에서는 또 어떻게 힘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수들이 이제 페달링이 좋아요. 근데 솔직히 트랙은 순식간에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밟아가지고 먼저 숨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힘을 쓰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의 최상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페달링은 솔직히 그닥 아름답지 않은 선수들도 꽤 있어요. 되게 와일드한 페달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도 국내 최상위 레벨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개자세로도 금메달 따는 선수도 있고 소자세로도 금메달 따는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워낙 장시간을 타기 때문에 그 페달링이 그렇게 안 좋고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죠. 그래서 도로 쪽이 아무래도 페달링을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되고 피팅에 대한 좀 더 기대감을 많이 가져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팅에 대한 기대감, 제가 지금 기대감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좀 사이클이 재미없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피팅이나 이런 장비에 돈을 많이 들였다가 실수하는 케이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지만 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평지만 타기에는 이 레바죠. 레바가 더듬이라 그러죠. 레바 이렇게 더듬이 잡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 에어로 자세도 잘 나오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잘 타는 분하고 오르막을 가다 보니까 이 핸들 레버가 너무 까져 있으니까 이게 댄싱도 안 되고 자전거도 잘 안 나가고 상체 힘도 못 쓰겠고 딜레마가 온 거죠. 그럼 내가 어디에 포지션을 맞춰야 될까? 근데 또 이거를 또 완전히 박아버렸으니 레버를 박으면 또 댄싱은 잘 되는데 또
평지 탈 때 상체가 너무 앞으로 뻗어나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내가 더 포지션을 가져가냐, 오르막에서 포지션을 가져가냐, 내리막에서 포지션을 가냐, 평지에서 포지션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또 피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팅을 정의할 때 기존 피팅 있잖아요. 각도, 무릎 각, 뭐 팔 거리, 각도,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뭐 아팠던 부분이 안 아플 수는 있지만 내 실력이 갑자기 만화처럼 갑자기 오르막에서 막 모터 달린 것처럼 막 올라가지고 평지에서 갑자기 막 평속이 3, 4km씩 올라가고 그런 일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꾸준한 노력,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그게 완벽하게 나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어느 정도 그게 내 거가 됐을 때 10% 20%의 향상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갑자기 피팅을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뭐 cc 엔진이 120cc가 250cc 오토바이가 되고 뭐 갑자기 땡기는 대로 나가고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프로님이 안장을 좀 낮추라 그랬어. 핸들을 좀 까라 그래서. 그러면 뭐 다 그 피팅 받으면 올림픽 금메달 따기요? 그건 아니고 피팅을 받은 상태에서 꾸준히 내 걸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힘든 상태에서 또 내 몸에 맞는,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힘든 상태에서 또 물어보고 또 연구해서 내 걸 찾아야 돼요. 내 걸 찾았으면은 그 내 거를 믿고 가셔야 됩니다.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 그래야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런 속도, 그런 체력, 그런 페달링, 그런 걸 얻을 수 있고, 또 나의 경험, 내 페달링에 발전된 경험을 누군가에게 또 가르쳐주고 지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페달링의 정의, 페달링에 대해서 2부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토론을 해봤지만, 다음번에는 진짜 그 페달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페달링이 가장 이상적인 페달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그 페달링 영상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따라서 어떻게 힘을 써야 그 그림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